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64세 평범한 회사원으로 정년퇴직을 앞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시고 또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이야기일 겁니다. 지난주 일요일 오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평온한 휴일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둘째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인 민수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그럭저럭 안정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첫마디부터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멀쩡한 직장을 왜 그만두겠다는 건지.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제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착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게다가 목돈까지 요구하다니.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이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3명과 함께 준비한 온라인 패션 쇼핑몰 사업, 타겟 고객층 분석, 예상 매출 등등.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마케팅 분야에서 5년간 쌓은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는 남의 돈 벌어주는 일보다 제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친구들도 각자 전문 분야가 있고 정말 자신 있습니다. 민수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초기 자금으로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돈 중에서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5천만 원. 제가 30년간 회사를 다니며 모은 퇴직금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고 있던 소중한 돈이기도 했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기야,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저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아내도 마음이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아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잖아요. 게다가 사업이라는 게 워낙 불확실한 거라서. 맞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첫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시장이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둘째,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게는 너무 컸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인데 만약 사업이 실패한다면. 셋째, 민수에게 사업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웠습니다. 마케팅 경력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민이 깊어지자 몇몇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구해봤습니다. 동네 선배인 박형님은 단호했습니다. 김형, 그런 돈 절대 주면 안 돼. 나도 큰아들 사업 자금 준다고 3천만 원 꿔줬다가 10년째 못 받고 있어. 부모 자식 사이에도 돈 문제로 틀어지면 정말 힘들어. 반면 직장 동료인 이 과장은 다른 의견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도전 정신이 없어서 걱정이던데. 민수 씨는 오히려 대견하네요. 물론 신중해야겠지만 아예 막아버리기보다는 조건을 달아서라도 도와주는 게 어떨까요? 두 분의 상반된 조언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 더 고민한 후 저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 마이너스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약 1억 2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잔액 3천만 원, 매월 생활비 약 250만 원, 아내와 제 노후 의료비 등 예비 자금 필요, 민수의 사업 계획 분석, 시장 진입 시기 이미 포화된 온라인 패션 시장, 차별화 요소 뚜렷하지 않음, 운영 경험 전무, 자본금 부족 5천만 원으로는 1년 운영도 빠듯. 객관적으로 보니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거절하기에는 아들의 간절함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생각난 것이 제가 존경하는 회사 선배님의 조언이었습니다. 10년 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던 분이셨죠. 이봐,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 방법은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니야. 때로는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이 말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무작정한 반대가 아닌 제3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민수를 다시 불러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의 꿈을 응원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란다. 먼저 제가 조사한 시장 현황을 보여주며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 1년 내 폐업률이 70%에 달한다는 통계, 성공하는 쇼핑몰들의 공통점, 필요한 실제 자본금 규모 등등. 민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지만 끝까지 들어야 할 이야기였어요. 그럼 아버지는 제가 평생 회사원으로만 살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민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한 대안을 제시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는 대신 1년간 철저히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제가 제시한 계획은 이랬습니다. 1단계 철저한 시장 조사 3개월, 주말을 이용해 경쟁업체 분석, 실제 고객 인터뷰 진행, 전문가 멘토링 받기, 2단계 소규모 테스트 3개월, 부업 형태로 작은 규모 시작, 월 매출 100만 원 달성 목표, 운영 노하우 축적, 3단계 본격 창업 준비 6개월, 안정적인 매출 확인 후 독립 결정. 그때 가서 자금 지원 재논의. 만약 이 과정을 통해 정말 성공 가능성이 보인다면 아버지도 기꺼이 도와줄 거야. 하지만 지금처럼 무작정 뛰어드는 건 너무 위험해. 민수가 제 제안에 관심을 보이자 몇 가지 추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현재 직장은 당분간 유지해라.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객관적인 판단도 할 수 있어. 둘째, 사업 관련 공부를 제대로 해라. 온라인 강의든 세미나든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워라. 셋째, 매월 진행 상황을 아버지와 공유해라. 객관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현실적인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당장 5천만 원은 어렵지만 시장 조사나 교육비로 월 50만 원씩은 지원해 줄 수 있어. 그리고 1년 후 정말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 본격적인 투자를 논의하자. 처음에는 아쉬워하던 민수였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점점 납득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막연한 자신감만 있었지 구체적인 계획은 부족했어요. 그 후 민수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온라인 창업 강의를 들으며 작은 규모로나마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3개월 후 민수가 가져온 시장 조사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현실적인 분석이었어요.
아버지, 시장 조사를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분야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아이템으로 방향을 바꿔볼 생각이에요. 반려동물용품 쪽으로요. 민수는 6개월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관련 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시장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작은 규모로 시작한 온라인 판매에서 월 2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순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보였어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확히 1년 후 민수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아버지, 월 매출이 800만 원을 넘었어요. 순수익도 3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제 정말 독립해도 될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민수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1년 전에 막연한 자신감 대신 구체적인 데이터와 현실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1년간 기다려주신 덕분에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만약 처음에 돈을 빌려주셨다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그제야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월 매출은 1,500만 원을 넘어섰고 직원 2명을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저는 추가 자금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투자였어요. 정식 계약서도 작성하고 이자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지원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무작정 도와주려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둘째,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셋째,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급한 마음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자식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모님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적 결정은 피하세요. 자식이 간절하게 부탁한다고 해서 감정에 휩쓸려 즉시 결정하지 마세요. 며칠이라도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가정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지원 가능한 금액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노후 준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만 도움을 주세요. 자식의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세요.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시장성은 있는지, 경쟁력은 어떤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단계적 지원을 고려하세요. 처음부터 큰 돈을 주기보다는 단계별로 성과를 확인하며 지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창업 컨설턴트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세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건강한 거절의 중요성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냉정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거절이 아닌 지혜로운 거절이어야 합니다. 왜 안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대신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민수는 지금도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돈을 안 주셔서 정말 화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 주셨거든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자식의 사업 자금 요구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일 겁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무작정한 반대가 아닌 현명한 판단과 지혜로운 대안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의 경험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담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육아와 가족 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